한국의 영웅 남계 김덕배 선생을 주제로 한 제33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문경문화원 사무처장 전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중에서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무를 겸한 고려의 중신 난계 김덕배 선생님은 문으로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무로는 국난을 극복하고자 헌신하셨던 고려 말의 빛나는 중신이자 뛰어난 문장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북문화원연합회 박성대 회장님과 문화원의 우리 문경시 문화원 권용문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경북문화원연합회 시군 회장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33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회를 우리 충전의 고장 문경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에 널리 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제 발표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남계 선조님의 공적이 재조명되고 역사적인 사실이 가감없이 정론으로 분명되어 역사적 가치와 업적들이 후속 교육에 기표가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하여 김덕배 선생의 공로를 기리고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로 상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쪽에서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선생은 정체성이 문신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려시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장 입상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알려진 바가 되겠습니다. 정몽주 선생 장원 급제했는데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덕배 선생의 생거지, 태어나고 이제 살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주 생거지 설이 정설처럼 이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경설이 제기가 됐던 것인데, 문경설 가운데서도 애골 기록이 조선시대 문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원영 선생이 집필한 1982년의 글에서도 흥덕일이 애골 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골설이 21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 우리 이창근 회장님께서 기골설을 처음으로 창시하셨습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문중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골 기록의 경우는 이건 문헌 기록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문헌 기록을 비판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곡이라는 지명은 1603년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 이미 그 벼루가 출처된 우물이 서있던 동네도 애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앞에, 더 앞에 거. 더 앞에 거. 또 실력사에 가면은 나홍하상 비문이 있는데, 김덕배 선생, 난계 선생의 이제 아내 성김씨의 본명, 불교 이제 호칭이 잘못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 이제 김씨 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경이 아니고 묘고입니다. 날일병이 두 개 있는 글자인데,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서 막 잘못된 것을 옮겨 적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북종자, 이것도 무계종자가 맞습니다. 실제 실력사에 가서 판독하시면 금방 글자가 선명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김선치 선생의 아드님인 김균 선생의 경우도 김조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낚시조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에 그런 거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된 목적은 이 남계 선생의 마지막 직위가 되겠는데 종이품 정당문학이 아니고 정이품 첨의 찬성사입니다. 첨의 찬성사 남계 김덕배 선생이 지역인물이 아니고 국가적 호국 영웅으로 추앙받고 현창받는 위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력에만 이제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네, 우선 예, 계속 밑으로 내려야 돼요. 네, 됐습니다. 예, 생거지 이식과 관련해서 이제 상주 출생설 이렇게 보는 이제 근거는 고려사에 보면 김덕배는 상주 사람이다. 김선치 상주 사람이다. 신정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이제 상주목 사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김덕배, 김계 번트는 모두 상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주목이 되겠는데 상주 읍성하고 이제 부속 속현 지도가 되겠습니다. 상주목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목이었는데 4개의 속현과 1개의 부곡을 가지고 있던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9년 전에 상주에서 삼원서에 대한 학술대회 상주 사람이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선서의 경우는 김선치 선생의 아내 김재군 조씨의 이제 비석이 원비석이 새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뉴스를 하게 됐고, 이건 1811년에 입제 선생이 이제 비문을 지은 낙양동에 있는 이제 유호비가 되겠습니다. 상주 낙양동에 세주했던 이제 사실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우라고 하는 이제 문춘공의 후손이 국왕인 정조에게 올린 글에서 저희는 대대로 상주후 서쪽 문춘공의 유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왕의 정무일지인 일성록에 적혀있는 내용이고 왕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는 문경에서 상주를 이사를 안 갔다고 하더라. 문중의 부전에 따르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록을 비판해야 됩니다. 이 기록이 잘못됐다 해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1급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을 하고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치 선생의 후손인 김해 선생의 그리고 관동으로 이사했다. 만년에 이제 관동에 사셨다 했는데 이 관동은 상주 외서면 관동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에서 태어나셔서 상주로 이제 이사한 그런 이제 근거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낙양동으로 이제 이사한 적이 없고 그 지역은 허벌판이었다. 400~500년 전에 허벌판이었다. 이게 사실 아닙니다. 낙양역 근처에 촌락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역촌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낙양역 아들집에 숙박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근거 없는 문중의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문헌 기록하고 맞춰볼 때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김선치 선생의 묘를 찾았다 했는데 김선치 선생의 묘는 실전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문에 이게 오래된 피석이고 1705년에 새로 묘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제를 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김선치 선생의 신도 비문에 적혀있기 때문에 실전된 적이 없습니다. 뭐 새로 찾았다니 이건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증손자 상주 오가실로 이제 이사했다. 그러면은 개운동에 있는 김선치 부부의 산소 또 김선치 선생이 이제 만년에 관동에서 살았다는 기록 이걸 다 부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김덕배 선생의 친가 그리고 조모의 가문 거주지 할아버지가 이제 김일 선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김만궁인데 김만궁의 이제 친정 아버지가 주리 김조가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주리인데 상주의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김록을 낳고 김록의 이제 맏아드님이 이제 남계 선생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분들의 거주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추격하는 군사 이건 이제 달단족 몽고병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아주 급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상주의 향리인 김족의 딸이 있었다. 김만궁 7살 때
너무 급해서 이제 딸을 길에다 버려두고 이제 백화산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보니까 그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 호랑이가 이제 보살펴줬다. 바로 주리 김조, 주리 이제 김일 두 분 다 이제 그 호장층에 세력 있는 가문에 이제 분들이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이렇게 따님을 결혼시키게 한 거예요. 이 호랑이 이야기는 이제 후백제왕 진원 이병기 선생이 동아일보에 이제 썼던 글이에요. 요 이제 호랑이 젖을 먹은 이야기. 그리고 고려의 이제 기초를 만든 성경대 인물 최승로 선생 유학자입니다. 이 최승로 선생의 일화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세 된 딸을 버릴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 주리였던 상주의 향리였던 김조가 이제 피신하고 있어요. 만약 상주 본주 출신이라고 하면은 병풍산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입보한 것이 어디냐면 71이나 무려 떨어져 있는 백화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김조의 거주지는 모동현이었다. 모동현에 백화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리는 모동현의 향리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고요. 김득배 형제의 거주지 전부 다 상주 땅입니다. 그리고 모두 상주 읍성 바깥에 거주했습니다. 상주 읍성은 이제 고려 말에 축조됐지만 그 반경 바깥에 전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 본주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상김씨의 세거지들 상주 쪽에 이렇게 많고 2010년에 통계 자료에 832가구 2,000명이 넘는 이제 분들이 살고 있고, 지금의 상주 시내는 상상김씨 세거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김씨는 상주 그 읍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문경출생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분이 임병섭 선생입니다. 이분이 문경군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문경사라로 김득배 선생을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향토사학자 이원영 선생 1982년에 나온 이 책의 글에서 그 아버지 김록, 점천옥, 흥덕 1위에서 살았다. 바로 흥덕 1위가 애골입니다. 애골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영 선생.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김득배 선생의 약전을 이 책에다가 수록해 놨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아놨던 것입니다. 이분의 이제 공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학회 지명총람, 이거 사료 가치가 큰 책입니다. 애골, 애동, 귓골 동쪽에 있는 마을 두 개 마을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동, 애골, 이거 전부 다 바로 예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귓골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예천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귀서, 귀암, 뭐 귓골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정기훈 선생, 흥덕동, 이거는 아마 이원영 선생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고, 귓골설 2007년에 이창근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다른 이제 분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귓골설을 이제 따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귓골을 귀고 귀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귀할 기자를 썼다, 이런 거 없고요. 거북글자 쓰는 거 없습니다. 요런 글자, 이런 거, 토기자, 돌아갈 기자, 이런 표기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한글학회 지명총람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은행 그 지점장으로 계시고 오늘 오셨던 김상원 선생님이 이제 쓴 책의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오자들이 좀 있어요. 이연원, 느릴 연자인데 그 비슷한 글자는 조정정자, 이정원으로 잘못 썼는데, 그 뒤에 우리 이창 선생님 뒤에 나온 데 그래도 보면 똑같이 이정원이라고 따라했고 글귀도 아주 많이 닮았어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석정기, 보상한 선생님이 쓴 남석정기의 상상김씨 이야기가 들어있다 있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제가 완역을 했습니다. 다 번역하고 각주에 원문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벼루가 발견될 때는 애골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그 전체가 귓골이었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서사원 1603년 기록에 보면 애곡이 등장했습니다. 애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선생은 애동지명을 지은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석정 상량문에도 없습니다. 이 보면 이제 전통시대의 문헌 애곡, 애고, 애동리, 애동리 이렇게 좀 다 되어 있습니다. 귓골을 한자로 표기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이골에서 애동으로 이거 이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문헌 기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따질 게 아니고 문헌 기록을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후기 고지도, 이 지도, 이 책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예동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진리가 나옵니다. 이 예진리가 깃골의 한자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호구총수, 정조 때 나온 국가에서 수치를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상주 영순면에 보면 예동리, 예진리가 나와 있고 하드락해 지명총람에 영순면하고 예동 그리고 예천이 적혀 있습니다. 깃골에 한참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루가 발견될 때는 애골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그 전체가 깃골이다. 이건 전혀 증명할 만한 기록이 없고 그 반대로 깃골 지명은 20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동리 애골이고 애진리 이게 애천리가 이 깃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려사에 적혀있는 남계 선생의 선영이 산양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영이 있는 곳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산수가 있는 곳이 고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금년 3월 말에 성묘하러 왔을 때 마성에 있는 7대조 그 상석입니다. 조부와 7대 조부하고 조모 합장 산소입니다. 여기 보면 상상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좌 제 7대 조모가 상상김씨입니다. 바로 이도하계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도하계의 선영이 가은하고 마성에 있다. 이도하계가 문경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는 가은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바로 선영의 위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계 선생 사적에 보면은 선생은 상주 산양현 사람이다. 산양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문경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벼루의 출토지 애곡, 이 애곡이 애골입니다. 이연원입니다. 이정원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벼루에 관한 거. 이런 그 지금 남아있는 우물들 한 관련이 없습니다. 폐정에서 나온 겁니다. 애곡의 이치, 삼원수가 옛날 애곡에 살았다. 선조인 낙성군 유호가 영강물가 애곡. 다 이게 물가이자입니다. 그리고 김덕재 선생 단비도 보면 상주 북쪽 산양현 영강물가는 곧 삼원수께서 탄생하신 애터이다. 영강물가의 애골이 소재한 사실하고 부합이 되고 있고 아예 애곡이 적혀 있습니다. 깃골은 내륙에 소재하기 때문에 영강물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또 김담의 글 삼원수 애집이 애곡에 있다. 정기모의 글 선조인 낙성궁 유호가 영강물가 애곡에 있다. 김덕재 선생님 담배도 이렇게 있고 이창근 회장님은 깃골이 영강 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비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글자 없습니다. 그 조협의 글 세상에 전하기를 삼미치 김씨 삼원수의 애집이라고 했다. 다 이런 문헌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애골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루가 출토될 당시의 정황뿐만 아니라 1746년의 기록에 보면 함창 현남 이야기가 나오고 덕동, 흥덕동 할 때 덕동, 애곡사랑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나오는데 농청정, 산양면 전도리에 있습니다. 이 반경 안에 애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곡, 애골 지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깃골과 관련된 지명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벼루가 출토된 거 당시 폐정입니다. 집공사하다 나온 겁니다. 물 많은 우물은 뭐 참 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다음에 끓이고 오래된 쓰지 않은 우물 지금 뭐 이게 그 김선치 벼루가 나온 거 그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상원 선생님 책에 들어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애 한옥들이 이제 빼곡이 있다. 이거 애 한옥 아닙니다. 20세기 지금 개량 한옥들이에요. 애 한옥은 이런 게 애 한옥입니다. 애곡에 있는 애골에 있는 이런 게 그 애 한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상주에 보면은 김덕배 선생 또 김선치 선생의 유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묘소도 있고 다 이렇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문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묘소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25년에 상상김씨 상주 시내 30호가 있고 문경에는 10배나 많은 300호가 있다. 인구는 800여 명이다. 이건 증언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제시해야 됩니다. 2010년 통계 상주시에 거주하는 상상김씨 882가구 21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문경이 이렇게 상상김씨가 많고 상주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증언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문경의 집성촌 책 보면 2021년에 47호에 불과했는데 4년 후에 갑자기 300호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주로 이주하지 않았다. 또 이주했다.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상주에서 문경으로 이사온 상상김씨 사례가 3군데나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덕재 재단지, 이게 김천 어무면에 있는 것인데 김천 문화원에 있다고 해놨는데, 이게 제가 바로 해봤습니다. 김천 문화원 전화해가지고 고쳐놨습니다. 이건 그 디지털 김천 문화원 이 책에서 나온 것인데 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김덕배 선생의 신대 등산성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요. 김해에 있습니다. 이 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필암, 이 이제 비석이 되겠습니다. 첨의 찬성사 김덕배 처 동주군 부인 김씨 묘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날일변이 2개 있고 밑에 보라변이 있는 글자입니다. 여주 신력사에 있습니다. 예, 글자가 선명합니다. 요건 날일변이에요. 이게 클 거자가 아니고.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묘경위를 하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묘경한다. 묘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의 찬성사, 도첨의 찬성사, 찬성. 이 모두 3군데 기록에서 남계 선생의 마지막 직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요 직함은 종이푼 정당문학보다 더 높은 정이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이품, 첨의 찬성사로 이제 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신조원류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내용인데, 양쪽의 기록이 다, 이때는 상주 김씨라 있습니다. 김재효 씨 양쪽의 기록이 맞아요. 조백손의 이제 따님이 이제 김서치 선생의 배우자가 된 이제 기록이 서로 맞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혜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조영혜. 이분은 이제 김서치 선생의 따님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 신용원류는 사료 가치가 높은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력사에 있는 이제 비문, 전남경 김준이라 되어 있는데 북편에서는 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원류에도 김준 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조자인데 사람 이름에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국사편찬위원회 정통서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표기입니다. 네. 보면 전부 다 애곡이라고 또 애동리, 깃골이라고 하는 거 뭐 귀함이도 뭐 없습니다. 이런 거. 저는 있는 그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골 계속 여기서 김덕배 선생 태어나셨고 자랐다. 깃골은 창시자는 이창근 회장님이시고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계 선생 동상을 씌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계 선생 이제 정기를 집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국인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세원 장군도 호국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매달 호국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 남계 선생의 경우는 공적이 원체 높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영웅이 아니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저희 연구자들하고 문중에서도 같이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창현입니다. 이도학 선생님께서 열변을 주셔갖고, 예.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홍건적과의 싸움 위주가 되겠는데요. 물론 문반으로서의 김덕배, 뭐 향리 가문으로서의 김덕배도 같이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배는 뭐 여기 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장군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하고 특히 향리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향리 가문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죠. 요새 같으면 행정 실무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문무리의 최연자 이렇게 제목을 원래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어진 제목이 있어갖고
서문에서 문무리의 최연자 김덕배에게 서문의 제목을 알아봤습니다. 자, 김덕배 형제들은 다 아다시피 군사에 이제 정통했죠. 군사에 정통했는데 이게 아마 향리 가문에서 지방군을 지휘한 그런 경험, 붙일 때까지요. 그런 경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김덕배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으로서 유학자로서의 그러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재는 시에서는 장원을 했어요. 시에서 그 과거의 예비 시험에서는 시에 뛰어나서 장원했는데 아마 본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덕배 경우는. 근데 김선치는 아마 이제 처음부터 무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형제 모두 무예에 뛰어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결국은 그 향리 가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선시대가 되면 향리가 굉장히 뭐 중인으로 좀 다운되잖아요. 조선시대는. 근데 고려시대 향리는 굉장히 지방의 유지만이 아니고 중앙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었어요. 경주에 유명한 삼국사기 누가 있죠? 김부십. 김부십도 원래 향리 가문이에요. 원래 할아버지 때까지는. 정몽주. 김덕배의 문색이죠. 정몽주 집안도 원래는 향리 가문입니다. 영일에. 고려시대는 향리 가문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보시면 김덕배의 할아버지도 향리, 아버지 김록도 원래 향리로 일하다가 중앙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김덕배 조모도 향리의 딸이죠. 망궁 향리 딸이고, 만큼 이제 향리와 관계가 깊다고 하겠는데, 아까 뭐 그 고향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저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나기도 선생님께서 뭐 자세히 해주셔갖고요. 어쨌거나 이제 김덕배 형제는 호랑이와 관련이 깊은, 이 문경하고 상주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나 봅니다. 옛날에 뭐 견원, 이도학 선생님께서는 뭐 진원이라고 하시는데 호랑이 젖을 먹었다는 둥, 또 김덕배 할머니는 또 호랑이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죠. 망궁이. 그래서 이 상주리 김도가 어디 아까는 뭐 속편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망궁하고 김일은 동성동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시대 같은 무슨 동성동본 그러는데, 고려시대는 동성동본은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는. 네. 그 향민의 세습을 했기 때문에 동성동본 아니고는 찾기 어려워요. 짝을. 정몽주 집안도 원래는 동성동본 했어요. 올라가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외고려시대 같으면.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난 이제 삼형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뭐 벼루가 발견돼서 문경이 갑자기 삼형제 고향으로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죠. 그런데 벼루를 굉장히, 이 벼루가 보물이 됐나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물은 아닌가요? 국가 문화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덕배가 이제 문신으로 국민왕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덕배는 원래는 국민왕과 약간 만날 기회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중해왕 시대에 교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왕의 형이죠. 근데 이때 굉장히 김덕배가 위기에 처했어요. 김덕배가 이때가 국민왕의 형인 충해왕 치세가 되겠는데, 이 충해왕이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충수왕 아버지의 왕비 경화공주를 이제 겁탈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계모를. 근데 이때 그 두 파가 있는데요. 이 충해왕파하고 심왕파가 또 있어요. 심양왕이죠. 심양의 고려 왕족이 이제 왕이 돼서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왕파, 심양왕파가 대결했는데, 이때 심왕파 우두머리 조족이 이 추계왕한테 반기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개경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김덕배는 이 조족편에 서서 국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옥세죠, 옥세. 일단 정동행성이 있어갖고, 정동행성에서 옥세를 관리해갖고는 김덕배가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족이 충해왕에게 패배를 해서 이제 김덕배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좌천된 것 같습니다. 김해서기로 좌천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덕배가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베이징으로. 자, 아까 그 국세를 지킨 곳이 이제 여기 연덕궁이라고, 여기 영안궁 연덕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연덕궁, 여기 대궐이고 여기 연덕궁에서 김덕배가 국세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덕궁은 자남산 연덕궁인데, 나중에 국민왕의 왕비 노곡공주도 이 연덕궁에 이렇게 거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경 자남산 기슭에 연덕궁이 있던 근처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개성 여행 가면 이 자남산에서 음식점에서 대접을 받게 되고 하는 여기가 바로 아까 김덕배가 그 옥세를 여기 지키던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남산 여기죠. 여기 김일성 동상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김덕배가 베이징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바로 국민왕을 모시게 됩니다. 국민왕은 그때는 강릉대군이었고요. 강릉대군이고 대원자라고 부르게 돼요. 대원자. 충해왕 시대죠. 형인 충해왕 시대의 동생인 국민왕이 일종의 후계자 취급을 받은 거죠. 일단 몽골원 제국에서 대원자로 강릉대군이 베이징에 가게 되니까 연경, 대도, 여기에 김덕배도 따라가서 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경, 베이징, 그리고 아마 상도도 갔을 거예요. 상도는 여름 수도이고요. 대도는 겨울 수도였죠. 이때 김덕배는 종사품, 정계부령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예린성, 국가의 그 손님을 맞이하는, 뭐 외교사절 접대하는 그런 부서의 차관 정도죠. 여기. 근데 이때는 국민왕은 대원자였지만 조카한테 계속 밀려갖고 왕이 못된 거죠. 어린 조카인 충무왕, 충정왕에게 연달아 밀려갖고 국민왕 세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위기 상황에서 아마 김덕배는 계속 국민왕에게 이제 충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베이징 북경의 북해공원이거든요. 북해공원 베이하이 북해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원나라 시대 대도 연경, 이때 황궁 자리입니다. 황궁. 여기에 국민왕이 그 강릉대군 아까 대원자 시절에 여기는 많이 드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김덕배도 여기 따라갔겠죠.
공남을 통해서 아마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베이징 가면 자금성은 많이 가시죠? 자금성은 그때 원나라 자금성 북쪽만 원나라 궁궐이고요. 자금성 북쪽부터 여기 그쪽에 베이하이 북해공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진짜 원나라 시대의 황궁 자리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가시면 자금성은 보시지 말고 북쪽으로 또 가다 보면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나와요. 북해 베이하이라고요. 가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공민왕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오르거든요. 공민왕이 충정왕 몰아내고 왕이 옹립하는데 아마 이때 김덕배도 적극적으로 공민왕을 도와서 공을 세웠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왕에 오르면서 왕의 이제 비서진이 구성됐는데요. 이렇게 우대원, 좌대원, 이때 김덕배가 이제 우부대원이고 유석이 이제 좌부대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또 청와대 비서진 요새 정권이 바뀌어서 하여튼 김덕배가 이제 공민왕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아마 유석은 우대원으로 되고 김덕배는 좌대원으로 되는 것 승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덕배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파직이 됩니다. 유숙하고 같이. 이때 원나라의 실권자는 이제 승상 탈탈이거든요. 탈탈 승상. 톡토라고 하는 원나라의 바로 황제 바로 밑에 실권자인데 탈탈이 공민왕에게 아마 소문이 났는가 보죠. 공민왕이 뭔가 간사한 사람들을 등용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을 하니까 말을 전하니까 이때 뭐 조일신이 정변도 일으키고 한 사람인데 조일신이 이런 또 지신사 최덕님 지신사는 비서실장이거든요. 지목을 했어요. 거중 용사한다. 궁궐에서 왕과 함께 뭔가 꾸미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목을 한 게 바로 유숙 김덕배 그리고 반주인 김용 나중에 나오는 김용이죠. 반주는 이제 군부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군부의 우두머리. 근데 김용은 워낙 측근이어서 공민왕이 측근이어서 용사로 갔고요. 유숙하고 김덕배가 파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덕배는 이때 아마 실각해서 고향으로 낙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로 온 거 했는가? 이제 상주냐 문경이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근데 김덕배가 이제 상주나 문경으로 온 거 한 게 또 좀 정치적으로는 실수인 것 같아요. 개경에서 멀어져서 농공행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절이 아마 이 시절에 용궁 전원발 가치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전원발. 김덕배가 이제 문신이고 과거 고시관도 지낸 대단한 문장가인데 김덕배가 글이 거의 안 남아있잖아요. 지금 역적으로 몰려서 그런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전원발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래도 전원발이 시가 남아있는 거죠. 김덕배의 시의 차원에서 또 이거 난계라고 나오고 우리가 난계구나 이렇게 아까 퍼뜩 생각을 했는데 난계가 아까 예곡 그 예자가 아까 무슨 글까에 예곡이 혹시 난계가 아닌가 제가 퍼뜩 생각 난계라는 호가 아마 예곡에 거기가 강가죠. 거기가 아마 난계고 그래서 난계 호를 쓴 게 아닌가. 그 호라는 게 굉장히 우연히 짓거든요. 유명한 광근 완동. 광근도 이제
양촌 공원이잖아요. 그 양촌이란 조그만 촌 동네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촌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전남말의 자원실을 보면 이렇게 뭐 강이 넓게 트이니 길다란 물고기가 마음대로 헤엄치고 숲이 깊으니 지진새가 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전원발에 응거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김덕배의 또 처지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김덕배가 또 정계에 갑자기 복귀하게 됩니다. 바로 기철 같은 기왕후 세력을 이제 국민당이 숙청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이 측근 세력을 다 결집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당의 친위 정변이거든요. 친위 쿠데타. 그러면서 자, 이 반원 정변, 김덕배, 광겸, 노책 같은 이제 친원파를 숙청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원제국이 기울고 있었어요. 자, 이때 기철을 주살한 공신으로 정세훈, 유숙동은 1등이고 김덕배는 2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김덕배가 이제 화려하게 개경 중앙으로 정계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관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덕배 장군으로서의 원수로서 무장으로서의 시대가 열리는데 홍건적 한족의 이제 반란군이죠. 원수로서 홍건적을 물리치는. 자, 주원장 명나라서는 주원장이 홍건적 출신이잖아요. 바로 근데 주원장은 고려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장이 아마 고려 쪽으로 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원장은 주로 강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 방문으로 온 홍건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홍건적을 놓고서 이제 제일 침략이죠. 처음 지휘부는 이제 경천동, 안우, 김덕배, 이방실 이렇게 됐다가 4만 명이 이제 침략하고 그러니까 다시 지휘 체계를 재편해요. 재편해서 도원수는 수시중 이함이 되고 경천은 부원수가 되고 아마 안우도 이때 부원수고요. 이방실은 이때는 아직 재상급은 아니었습니다. 부관 정도였어요. 도지이사가 이제 김덕배였습니다. 서경 평양유는 이춘구, 서경 평양 전무사는 이인임. 이인임은 여기 상주사, 성주 사람 자매, 성주 이인복 이인임. 이인임 가문도 향리 가문입니다. 원래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이조년이고 이조년 아버지 때는 이제 향리였죠. 향리 가문은 이함이라고는 고성 사람이에요. 남해안에 있죠, 고성. 근데 고성이 씨가 조선시대가 되면 이쪽 안동으로만 오시죠? 아닌가요? 안동, 청도. 고성이 씨 이 동네 있잖아요? 청도 많죠? 안동도 많고. 예. 원래 다 이함의 후손입니다. 이함의 손자, 증손자. 자, 1차 홍건적 침략에 대해서 그 1차 청천강 전투에서는 이제 승리했는데 2차 전투에서는 안우 김덕배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했고
이때 경천능은 이제 겁을 먹어서 안주성만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때 이제 도원수 이함은 서경 평양의 창고를 불태우려고 하니까 바로 김선치가 이때 호부낭중으로 종군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려갖고 창고로 불태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서경이 이제 점령이 되죠. 서경이 함락되면서 이제 홍건적에게 사절로 파견된 인물이 이제 호부상서 주사충이고요. 이 주사충은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자, 호부상서는 요새 같으면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 그 밑에 호부낭중은 재무부의 한 국장쯤 되는 겁니다. 호부상서 밑에는 이제 실랑 차관이 있고 그 밑에가 낭중이죠. 재무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선치가 무관인데 아마 이제 행정실무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함은 결국은 서경이 함락되면서 파직이 됐어요. 해임이 되고 후임자가 이제 이승경이었어요. 이승경이 고려군을 총지하게 되고 이승경은 바로 또 성주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까 이님 그 집안이죠. 성주. 결국 고려군이 이제 서경을 수복을 하고 홍건적을 몰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함종전투 1차에서는 패배했는데 2차 함종전투에서 함종은 이제 평양 서쪽에 있는 고을이에요. 홍적을 대파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방실, 한우, 김득배 등이 홍건적을 추격해서 몰아내죠. 압록강 넘어갑니다. 자, 이때 도원수 이승경이 이제 질병으로 먼저 귀환하고요. 그 뒤에 경천능, 안우, 김득배가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4홍건적 대파의 승리의 주역은 요 안우, 김득배인 거죠. 경천능은 아까 뭐죠? 겁을 먹어서 안주성만 지켰던 사람이고, 경천능은 국민왕 외척이어서 그냥 봐준 거죠. 자, 그래서 공신, 홍적 격퇴 공신이 책봉되는데요. 바로 이승경, 경천능, 안우, 김득배, 이광식. 경천능은 외척이라서 그런 거고요. 공신이 돼서 또 정당문학에 오르고요. 이방실은 이제 춘드령 부사가 돼서 비로소 자상급으로 승진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김득배와 한방신이 이제 만호로서 주관은 정당문학 겸 만호가 되는 거죠. 만호는 이제 군사 최고지휘관에게 붙이는 칭호죠. 그러니까 문신이면서 계속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죠. 만호니까요. 정몽주가 장원급제를 했고요. 자, 이세기 장가를 지어서 홍적 격퇴를 찬양을 한 제2차 홍건적 격퇴이죠. 제가 뭐 옛날에 문경 관련해서 할 때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그거 제대로 해석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김우가 나오고 김득배, 안공, 안우, 이공, 이방실, 한홍은 이승경을 비유한 거고요. 남양 홍원방, 남양 홍씨 국민왕 외척입니다. 철성 이암, 아까 이암 있었죠. 고성 이씨 이암. 이건 이제 고위 책략가로서 활약을 했다는 거고. 요거 목자 이게 잘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주사충이 홍건적에게 특사로 파견됐었잖아요. 주사충이 그걸 이제 목자라고 나무자객이라고 주자를 파자로 한 거죠. 파자. 하여튼
김덕배 이게 이색이 쓴 거잖아요. 이색이 워낙 유명한 또 유학자인데 이색이 보기에 김덕배는 유학자이면서 또 대단한 부장이니까요. 여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굉장히 정한하다고, 용맹하고 아주 그래서 대중이 탐복하고요. 또 적배로 지출해서 놀라게 한다. 저게 뒤를 기습한다는 거죠. 기습작전 아주 능해갖고. 그래서 김덕배가 어떤 대단한 어떤 부장으로서의 활약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한홍이라고 한 비유는 이승경에 비유했습니다만은, 약간 이승경이 아파서 먼저 돌아왔었잖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홍이라는 사람은 이 도학 선생님이 잘 알 것 같은데, 고구려 유민을 격파한 그 사람이다. 자, 근데 이제 홍건적이 제2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무려 20만이 침략을 해서 처음에는 이방식이 활약을 했는데 또 안우가 도원수가 돼서 총지휘하게 되고, 근데 안주전투에서 청천강 안주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하면서 위기가 닥치죠. 이때 상당군 이음이 전사했어요. 이음이 바로 아까 이암, 고성리 씨 이암의 아들이에요. 이음이 전사였고요. 이때 김덕배는 평양 쪽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이 이제 전령으로 자비령으로 후퇴하고, 이때 김용이 총병관으로 나중에 정세웅도 총병관이 됐는데, 근데 원래 도원수가 총지휘하거든요. 근데 총병관은 그 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워낙 신나도 못 믿어갖고 하나 얹히는 거죠. 결국 위기에 빠지니까 국민당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바로 전령전투에서 자비령 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때 안우 김덕배가 이제 달아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왕이 이제 노국공주와 태우를 모시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김덕배 동생 대장군 김덕재가 상주 병력을 1,400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중간에 상주에서 병력이 올라와요. 1,400명이 요 옆동네에서. 그러니까 김덕배 집안을 너무 문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 상주와 관련이 다 깊어요. 네. 원래 상주 향리 집안이거든요. 문경하고 상주 왔다 갔다 한 거죠. 서로 같은 동네. 홍적에서 개경에 함락당하고 왕이 이제 안동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총병관이 이제 정서원이 되는 거죠. 안동 피난 시절에 국민당이 영어로 해서 놀았다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옛날 영어로는 아니라고 하죠. 옮겨진 영어로라고 합니다. 자, 개경을 수복하고 이제 홍건적을 몰아내게 됩니다. 구원수가 주역이 된다고 합니다. 안우, 이방실, 황상, 한광신, 이여경, 김덕배 등 이렇게 최영까지. 구원수가 결국은 개경을 수복을 하고, 이때 특히 활약한 인물이 권리가 또 나와요. 안동 권근의 아버지입니다. 구원수가 이제 사면으로 공격해서 홍건적 10만을 죽이고, 자, 이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니 특히 여기 수민문, 동대문 여기죠. 특히 여기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 쭉 들어가면 정몽주가 죽음을 당하는 이제 여기 산축교가 나오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개경문서 갖고 오고 홍보장을 몰아냈지만 삼원수에 의해서 총장관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김용이 만든 가짜 왕명이냐 공민왕이 진짜 왕명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저 생각은 공민왕이 수상합니다. 공민왕은 신화가 떠오르면 다 죽여요. 공민왕 죽은 사람들이 뭐 많죠. 자, 이때 결국 상주의 행궁에서 삼원수가 결국은 살해당하는 거죠. 한우는 상주 행궁에서, 이방실은 용궁전에서, 김덕배는 아까 기주 사냥역 살해당해서 상주에서 표수됩니다. 자, 이색이 찬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민왕의 뜻이 반영된 거죠. 이색의 뜻이라기보다도 하적공은 일시이고 무군의 죄는 만세다. 만세 용납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뭐 무군죄야 뭐 왕조가 바뀌는데요. 뭐 하적공은 영원하죠. 하적공은. 자, 정몽주 문세인 정몽주가 이제 제문을 작성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게 왜 공동인가 이렇게 합니다. 충원장백이 부천에서 피우름을 마시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제문에서 슬퍼합니다. 자, 이게 뭐 오늘 제한된 시간에 김덕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두서가 없었는데, 김덕배는 문경과 상주에서 제한되는 인물이 아니고, 이건 고려시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삼원수만큼 활약한 인물이 어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순신 정도, 뭐 강감찬 정도, 뭐 비견되는 인물이 삼원수예요. 동네 사람이 아니고 이 삼원수는요, 김덕배는요. 그러다 앞으로는 이제 너무 상주나 문경이나 싸우지 마시고 경상북도 싸우지 마시고 전북으로 나가셔갖고, 아니 뭐 아까 정세훈이 이달의 인물 정세훈이 그 총장과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정세훈이 야전 생활을 별로 안 하고 국민왕의 최측근이고 야전 사령관, 삼원수, 최영 이 정도 돼야지 진정한 국격의 영웅이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민대 교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분씩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15분이? 그래서 제가 몇 분 발표해야 되는지 갑자기 제가 15분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너무 이게 늦게 끝나면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 발표의 제목은 문충옥 김덕배 선생 어떻게 현창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 발표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현창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창을 하려면은요, 누가 현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할 건가 그걸. 그래서 예를 들면 문경 사람이 할 건가, 문중분들은 다 물론 현창을 하겠지만은 문중분만 현창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문경분들이 현창을 할 건가, 아니면 상주분들이 현창을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 때문에 문경분인가 상주분인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창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경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로 체크한 점이었고, 어떻든 이제 뭐 상주에 관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문경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근거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지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자료는 낙선공 김선치
벼루와 벼루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적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충공 김덕배 선생은 우선 첫 번째는 문경에서 현창을 해야 된다. 이건 첫 번째는 문경에서 현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졌고, 그 현창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는 낙성구 김선치 벼루와 관련된 문적,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제가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걸 자료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보면서 김선치 벼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구나.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F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정말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 또 귀중한 자료고 콘텐츠도 훌륭한 것이고, 그래서 기적이 벼루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5개의 기적이 한꺼번에 모아진 것이 바로 이 벼루다. 그래서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문경에서 현창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갔고, 두 번째, 현창을 하려면은 현창에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막연하게 현창하는 게 아니라 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충공 김덕배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런 걸 정리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한꺼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그런데 문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또 자료가 문경에는 별로 없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상주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있고, 어떻든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갖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특별히 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윤필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김덕배 선생의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래서 이 김덕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윤필암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특별한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이었고, 앞에 또 소개가 됐지만은 실록사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훌륭한 그런 자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용돼야 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현창할 것인가. 우리 그 문충공 김덕배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워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거든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또 하는데, 이분을 갖다 어떻게 현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텍스트를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가 필요하듯이 이분에 대한 거 뭐 여러 군데 다 찾아보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딱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창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김덕배 선생 전문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기본 자료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덕배 선생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 억울하게 죽은 분을 어떻게 현창을 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추모제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추모제가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추모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추모제를 지낼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날이 좋아요? 추모제 날짜는? 가능하면 돌아가신 날 추모제를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생일은 태어난 날 생일 잔치를 해야 되고, 추모제는 가능하면 돌아가신 날 해야 되고, 돌아가신 날을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추모제는 해야 되겠는데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 정해서 하는 것이지, 날짜를 알면은 그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김 대표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아유, 어떻게 가셨어요? 예, 3월 1일 날 이렇게 기록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나와 1362년 3월 1일 기록이 나와 있으고, 3월 정미삭 날짜를 몰라서 추모제 날짜를 적당하게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데, 날짜를 확실하게 알면 그날 추모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3월 1일은 음력이잖아요. 음력 3월이요. 3월 1일은 어떤 날이에요? 3월 1일은 음력 3월 1일. 3월 1일은 음력 3월 1일은 달이 없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이, 달이 말이죠. 처음에 첫날은 달이 없다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지고 만월이 됐다가 다시 또 달이 없어지죠. 이게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달이 없는 날이 딱 하루가 있는데 초하루가 달이 없죠. 굉장히 특별한 날이거든요. 이것은, 이 사진은 2024년 4월 9일 날이 이 달이 없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작년에 음력 3월 1일입니다. 금년에는 2025년 3월 29일 날이 3월 1일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날은 달이 없는 날이죠. 그래, 아주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이게 저기네요. 이 초하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품 선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 특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달이 없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이 출발하는 날이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라고. 그래서 이 추모제를 잘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영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추모하기 위해서 영정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방실 장군 만들어진 초상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공제소원을 왔거든요. 공제소 왔는데, 공주는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백제무령왕이 제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제무령왕을 현착하는 것이 공주에서 제일 중요한 공주 지역 발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령왕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무령왕 현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정도 몇 년 전에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정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정이 있고요, 표준 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영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영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표준 영정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떻든 영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기반이 생기면은 동상 만드는 일인데,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방실 장군 동상이고요. 공주에서는 몇 년 전에 무령왕 동상을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문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거 저 해야 되겠다, 지역의 상징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공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공주에 몇 년 전에 2~3평 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과 관련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여섯 번째, 문충공 관련 유소지를 정비하고 또 시민 교육하고 연결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사실 말이죠, 문중분들은 많이 알지만은 문경 시민들 문충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저는 참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 저희들이 무령왕 만화를 갖다가 공주에서 만들어서, 그래 만화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화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만화 만드는 것은 세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는 만화를 만들 수 있는 대본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화가를 섭외를 해서 만화가가 만화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이걸 갖다 홍보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홍보지 나오잖아요, 매달. 그 홍보지에다가 연재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연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이제 여름까지.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2028년은 문충공이 돌아가신 지 666주기란 말이죠. 1362년에 돌아가셨으면은 저기 뭐죠? 600주년에 700주년 이렇게 기다리려면은 206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062년 아까마도 가잖아요. 그래서 2028년은 666주기니까 이걸 이제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충공은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경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주 인물이기도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게 문경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상주는 상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대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몇 가지 메모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난계 김덕배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이창건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덕배 장군을 알게 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15일 그때 김덕배 선생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 위대한 김덕배 장군을 저는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김덕배 선생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모이신 문경의 시민 여러분들도 흠덕의 6.25 때 김용배 장군은 알아도 위대한 국궁영웅 김덕배 장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가 2000 몇 년도에 문경 세제 옛길 박물관에 문화유산 해설사로 근무를 할 때 거기서 경주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 전날 밤 그 꿈을 꾸었는데 내가 저녁에 썩은 시체를 내가 등에 업고 밖으로 나온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먼 길을 머랭을 하는데 오늘 무슨 아주 그 흉측스러운 일이 있을란가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대단히 착잡한 마음으로 경주를 가고 있는데 가다가 우연하게 어느 길손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사람을, 동행인을. 그래서 만나서 아이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문경 점촌 그 문경 중학교 뒷마을 kit골이라는 동네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주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우리 그 선조 김덕배 그 홍건정 난을 척결한 김덕배 장군도 그 점촌 kit골 출생인데 우리 선배 우리 선조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초원에서 무슨 그런 장군이 났느냐? 맞습니다. 확실한 증거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와가지고 그분이 그 상주에 있는 그 김덕배 장군의 33세 후손 김명균이라는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을 알고 보니까 상주시의 그 향토 사학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그 오셨어요. 요 자리에 어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가슴이 우당우당한 게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 내가 그 kit골 사람입니다. 5대째 살고 있는 kit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런 대장군이 났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이래서 부랴부랴 그 이튿날 내가 그 김명균 그날에 동행자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족보를 찾아보니까 김덕배 장군이 문경 점촌 kit골 출생 이게 맞더라고. 그래 이래 돼버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김명균 선생님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김상음 선생님에 대한 충원장백은 시대를 넘어서 하는 책을 저에게 이제 자료로 해서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 가져와서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뭐 너무나 적나라하게 kit골 출생이라고 하는 자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고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래서 한 1년여간을 동분서적 뛰어다니면서 김덕배에 대한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덕배는 상산 김씨로서 시조로부터 33세 그 후손인데 그 김덕배의 그 조상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점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술 마릉 거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간을 내가 조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역사라는 실정주의랄까 실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1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영순 마릉 일대를 그 선조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마릉 동네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도 만나보고 뭐 온 어른들 다 만나보니까 옛날 상상 집시들이 이곳에서 많이 살았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 축조한 원오지라 하는 그 연못도 거기에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이론하고 실제적으로 딱 맞아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상상 집시들의 그 선조들의 묘소를 어디다 보셨느냐 하니까 그 마을 뒷산이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천마산에 묘소를 보셨다. 이래가지고 그 천마산을 내가 수차례 걸쳐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김덕배 장군은 상산 김씨 시조로부터 11세손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10세손, 할아버지가 9세, 8세, 7세, 6세 이 어른들이 아주 가지런히 다 잘 모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하구나 이래가지고 조사를 더욱 한 것이 한 3년간을 제가 옷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3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고유란 문경시장인데 시장한테다가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를 해가지고
시청 그걸로 보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장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선생님, 내가 바쁜 중에도 선생님이 보낸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상주시에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서 다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한 뒤 2년이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덕배를 조사를 한 것이 5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확실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뭐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자료와 장문의 편지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고현한 시장한테로 내가 보냈더니 시장실로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 가니까 오늘 어머니식 요 학예사가 여기 오신다 하니 오늘 오신다고 모르겠네. 어머니식 학예사가 그 시청 관광과 그 역사 담당이라. 그래 그분이 배석을 해가지고 시장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제 그동안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비를 세우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세요. 이런 그 허락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비를 세우는 걸로 하는데 남계 김덕배 생거지 비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18명의 내놓으라 하는 문경에 내가 빠지면 섭섭하다는 사학계 관계자 여러분들을 우리 같은 조직원으로 하고 김덕배 생각이 잘 안 나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안장수 국장을 거기에 비건립 추진위원회 3국장으로 추천해가지고 비를 시작을 하는데 상주시청 관광과 여기에 관광과장 이하 문경 향토산연구소 연구위원 이하 사학계 여러 문경에서 말하자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에서 전부 다 호응을 해가지고 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증거도 없는 데다가 함부로 비를 세우느냐 그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비를 잘못 세워놓으면 세워놨다가 다 깨리 뿌리는 수도 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안장수 당신 이창건이 따라갔다가는 당신 인생에 대한 그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명예에 손상을 가니까 그거 하지 마라. 전부 압박을 주고 이리저리 하는 바람에 중간에 하다가 견디다가 안장수가 포기를 해버리고 내려가 버린 거라. 그러면은 배가 출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배가 나가는 항해사가 나가버리니까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파도는 멀리 몰아치고 망망대해 중간에 서 있는 출항해야 되는 이 남계 김덕배의 추진위원회가 암초에 부딪혀서 사면 초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당신 상상김씨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느냐. 응?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망신의 망신과 모든 시욕적인 이런 이야기를 다 겪으면서 나 역시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거 포기하고 갔어요. 내가 포기했어요. 내가 거기서 이래서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거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여기 오셨어요. 상주의 향토사학자 김숙자 선생님, 지금 여주로 가고 없는 손해붕 교장 선생,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 시의회 부의장 박경무 의원, 이런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이런 큰일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마가 따르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 다 듣지 말고 여기서 당신은 좌절하 버리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확실하다면 밀고 나가! 이래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서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와 모든 것은 맞지만 이 참고는 믿질 않아요. 이거 전부 다가.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가 계시는 그 당시에 상상집이 대종회장이 김장희 대종회장인데 부산까지 내가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비를 세워야 되는데 비가 오도 가도 안 하고 자초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다 이거. 이러니까 당신이 대종회장으로서 김덕배가 기껏 사람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내놔. 당신 맞다 그러더라고. 맞으면 어째서 맞느냐 그런 걸 자필로 해가지고 이걸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김창희 대종회장은 자필 정을 받고 오늘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김우균 삼산 대표의 대구 대표 김우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기껏 사람 맞나? 맞습니다. 맞으면 이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몰매나게 혼자 놔두고 보내느냐? 이래가지고 김우균 선생님의 사필 정언을 받고, 그리고 또 상주에 내가 아까 김명준 선생님 그 사람 처음에 족보하고 모든 걸 해둔 그게 상주에 가가지고 그게 맞다 하니까 그 사람도 정언 사필 도장 찍어가지고 주고, 이래서도 약해. 이래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서울에 동서울에 지금 김상엄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이분은 고려 역사에 대한 정통 공부를 많이 한 교수 이상의 교수예요. 보니까 콧물이 쏟아지듯이 김덕배에 대한 조상과 10수년을 발로 뛰면서 공부를 한 어른이라고. 그래서 김상엄 선생님이 서울 동대문 그 동서울 터미널로 나오시고, 김영호 오늘 여기 김문충봉 직계 11세 33세 손 문충봉 그 대표 서울 대표 이래 보니까 그게 뭐 네 분이 나오셨더라고 동서울로.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사지로 몰려서 배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자초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 김상엄 선생님한테다가 이거 깃골 사람이 확실히 맞나? 맞다. 그럼 맞으면 확실한 증거를 내놔. 이래가지고 내가 갈 때에 A4 용지 2장하고 인주하고 볼펜하고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조목조목이 1번 어째서 그렇다 1번을 12 해가지고 글씨는 잘못 써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다 전부 다 손도장 다 찍고 사인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문충봉 오늘 내가 여기서 말이 조금 길어졌네. 1분 내 끝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뭐 참 여기 교수님들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기골 사람인지 상주 사람인지 좀 부정정한 그런 그 말씀을 하니까 나로 봐가지고는 이게 조금 뭐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게 15년간을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수님들이 고려사나 이런 정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실제적인 뒷골목 뒷동네 홀가지 또랑을 가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이러이러한데 기록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래서 15년 동안을 내가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김덕배 장군에 대한 자료가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이라 하는 거를 조사를 면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 김상검 이런 분들, 상산 문중에 있는 대표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전부 대화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낸 그 엑기스 문제를 한 거지. 이창근이가 뭘 알고 지가 고려사를 이야기 논하고 해요. 그래서 그 김덕배의 비를 이제 극하다 보니까 그 세우라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그 확실하다는 그 자필서를 가지고 서울 동서울 터미널을 내려오는데 암행의사가 마패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암행의사 마패를 가지고 여기 내려오니까 역시나 서울시청 관광과 관계자 이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시장이 그거를 실행하라고 그랬으면 실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앞서가지고 가로먹고 문경 사학회 오늘 사학회 어르신들도 오늘 오셨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들이 정변에나 내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이런 일 큰일 하려고 하면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 비락하는 거는 역사 문제가 자칫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 지금 생각에 이해는 좀 가더라고. 그러면 15년이라 하는 세월 동안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상산 문중의 어른들, 대종의 어른들, 여기 회장들 다 오셨는데 만약에 이 자기 조상이 점촌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은 내 머리도 없는데 이거 머리 다 꼭대기에 가고 팥집 사가고 나가라 할 겁니다. 이거 헛소리하고 앉았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왔지만은 상산 지금 오늘 상주 문화원장님도 아까 소개를 하는데 상주 문화원에서 와가지고 이창근 당신 기골 사람이 아닌데 그 벌써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소상을 걸던가니 이게 벌써 하면 작살이 났을 건데도 어느 누가 한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이렇다는 반정은 문경시 기골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교수님들의 또 조사와 기록은 또 기록이니까 그건 그대로 또 우리가 하고 이창근이라는 사람이 15년 세월을 오랫동안 그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요번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책자 안에 내 논문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전문 그 자료와 이창근이가 15년 동안을 조사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성숙된 김덕배에 대한 세뇌와 앞으로 현상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그날 경주로 교육을 갈 때에 그 김명준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여기? 저분입니다. 저분을 거기에서 우연하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나가지고 기골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래 내가 그냥 흘려버렸더라면 그걸로 끝나버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고 이래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억압을 해가지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막상 참말로 상상김치도 아닌데 내가 왜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요. 집에서도 내 쫓기 나갈 판 때 부리는데 이래서 그때에 내가 포기를 하고 했더라면은 김덕배 이 위대한 장군은 문경시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때의 작은 불씨를 내가
지금까지 살리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이 학술대회도 없을 겁니다.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대한 문경의 김덕배 장군을 오늘에 되살려서 700년 동안 문경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이 세월 속에 잠든 김덕배를 다시 영혼을 불러내서 김덕배가 문경을 횃불을 밝히고 이 어지러운 난국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혼불이 돼서 영원히 헐을 타오르는 민족의 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